이제 다음 주부터는 동영상을 찍을 건데, 이제 글씨도 잘 써야 되겠어요? 글씨가 다 드러날 거 아닌가? 카메라 그거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 예, 이제 준비하려고요. 아, 뭐, 쪼만하니까 뭐, 요런 데다가 세워놓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 이제 누가 카메라를 들고 찍어준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다 비춰가면서 하겠지만, 그러겠죠. 뭐, 삼각대까지 같이 사야죠. 예. 그렇게 하려고요. 사실은 요새, 법당 통장에 잔고가 많지 않아가지고, 조금 이제, 미루고 있었거든요. 제가, 6월 초부터 동영상을 찍는다 생각했으니까, 뭐, 그때 가서 사지,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돈을 좀 주셔가지고, 카메라 살 돈이 마련이 됐습니다. 감사하게 받아서, 비디오 카메라를 사가지고,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대중들에게 이 공부의 자리를 이제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3기, 4기 한 6개월 정도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12연기에 대한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12가지 지분 거의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해석되는 이제 그런 공부의 성과를 냈다라고 이제 봐야 될 텐데,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계속 각각의 지분을 그대로 연결하는 마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리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좀 설명에 애매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여섯의 경, 그래서 육육경이라고 말하는 경전도 있고, 이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요 6가지, 그러니까 6가지 감각 기능, 이렇게 말하면 육근이 될 거고, 아니면 감각의 주관,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이제 육네이처, 육처, 이제 이렇게 이제 불리는 거죠. 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 전개 상황을 세세하게 설명하는 경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전들을 토대에 놓고 몇 가지를 이제 좀 짚어본 거거든요. 자, 요게 이제 특히 지난주 수업할 때 빠니토 버부님 수업 마치고 우리 잠깐 말씀 나눴던 거, 3사화합 초옥을 할 때 현재와 과거의 만남으로 우리가 풀었다. 그럴 때 이 만어라고 하는 거를 굳이 이제 만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만 정확하게는 안이비설신의 내입처 이렇게 되는 거죠. 6가지 내입처를 과거라고 이해를 해서 내입처와 외입처의 대응에서 생겨나는 요 식과 외입처가 현재를 이루고, 그랬을 때 내입처가 과거로서 개입한다 하는 부분을 쭉 그냥 그 자체에 대한 설명 없이 이어져가는 현재와 과거의 만남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리가 가지는 중요성이 크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상세하게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일단 3번 식과 4번 명색, 요 2가지로서 오치원인 내가 구성이 된다 하는 것은 이제 늘 공부의 시작이 됐죠. 그러면은, 3번 식이라는 것은 변화의 가운데에 오래 살아가는 거고, 4번 명색이라는 것은 그대로 몸을 의미하고 100년짜리다. 그래서 이건 3번 식과 4번 명색으로 구성되는 나라고 하는 것은 100년을 살아가는 금생의 나, 지금 나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이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구성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아스미라고 해서 존재의식, 그러니까 나야, 내가 있어 라고 하는
요런 그 자아의식이 발현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고래했을 때 이제 그림의 맨 위에서 자, 그 아스미 해가지고 이제 박스로 그 육식과 육근을 나타내 봤어요. 그래서 육식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고 육근은 감각 기능이죠.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래됐을 때 요것이 가지는 의미를 그 옆에 박스에 좀 작은 글씨로 적어봤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육식이라는 것은 3번 식이, 그러니까 3번 식이 12연기 분석경에 의하면은 그 안식에서부터 의식까지 6가지 식으로 정의가 되거든요. 그 6가지 식이 지금 이 순간 나야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식으로, 그냥, 과거의 그 업을 통해서 형성된 그 오치온 중의 식이 그대로 지금 이 순간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좀 특징적인 일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박스를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을 묶고,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을 묶고, 그 다음에, 의식과 의근을 하나로 묶었잖아요. 그 의미가 뭐냐 하니까, 1번, 의식은 스스로 의근의 역할을 하여 의내입처가 되지만, 안식 내지 신식은 근의 역할을 하지 못해 아스미 자아의식에 의해 출현하는 안근 내지 신근과 함께 안 내지 신내입처를 형성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안이비설신의 가운데의 만호의 대상은 법이잖아요. 담마. 요때 요 담마는 약간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내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기억되어 있는 것들. 이럴 때, 이 안식, 예를 들어서 안식, 눈의 식, 눈의 아르마리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당장 이 감각의 주관이 되려고 할 때 그 대상을 뭐로 하냐 하면은 색이잖아요. 이 외부에 있는 물질을 감각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바깥 대상을 보지를 못하니까 안근이라고 하는 눈의 감각 기능이라고 하는 어떤 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안근의 도움을 받아서 색을 감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뭐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어떤 각각의 감각 기능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의식 자체가 감각 기능의 역할을 해가지고 대상이 되는 담마, 법을 감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식과 의근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 뭐냐 하면, 의식이 그대로 의근의 역할을 해서 대상이 되는 법을 감각합니다. 반면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5가지를 하나로 묶고 그 밑에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을 하나로 묶어서 줄로 연결한 것은 안식에서 신식까지의 5가지는 자기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이 밖에 있는 것들을 감각해드리는, 밖에 있는 물질을 감각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그냥 단순한 정신이라고 하는 마음, 알미라고 하는 것이 바깥의 물질적인 것을 감각해드리지 못하더라 하는 한계성을 나타낸 거고, 그랬을 때 감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즉 우리가 눈에 마음이 있어도 눈이 있어야, 그죠, 자광부모님? 눈에 마음이 있다 그래도 눈이 있어야 보이는 자광부모님을 보잖아요.
뭐 그렇게 마음이라는 것이 보는 기능으로의 그러니까 눈의 기능, 안근이 있어야 색을 감각한다. 귀의 마음이 귀라고 하는 들을 수 있는 감각 기능이 있어야 소리를 감각한다. 뭐 이렇게 그 감각 기능들과 그 서로 협조 관계가 되어야 감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우리가 안이비설신의라고 부르는 육내입처는 바깥 대상을 그러니까 바깥이란 말이 아니라 각각의 대상을 감각하는 감각의 주관인데, 요 주관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도와서 실제로 감각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의 감각 기능, 요것이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함께 해 있을 때를 내입처, 안이비설신의, 요 근자 붙지 않은 안이비설신의라는 내입처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해본 거예요. 이제 그것이 하나, 내입처라는 것이, 식에다가, 그러니까 육군이 함께 함으로써 감각 주관인 육내입처가 형성이 된다. 내가 마음이 있어도 눈이 있어야 볼 수 있다.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 하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상태가 갖추어졌을 때 감각 기능이라는 말을 안 하고 안이비설신의 내입처라고 말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되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거기서 특별한 것도 하나가 있죠. 안식, 비식, 이식, 설식, 신식도 다 마음이지만 요 마음들은 그냥 감각 기능하고 합해져 가지고 보는 감각을 하기는 하지만 요때 요걸 볼까 들을까라고 하는 주목하는 기능을 갖지 못해요. 오직 6가지 내입처 중에 만호, 의식과 의근이 합해진 요 만호만이 작의라고 해서 어떤 대상을 감각할 것인가 라는 주목하는 기능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 요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늘 말하는 거지만 눈, 귀, 코, 혀, 몸의 감각 기능들은 만호를 의지합니다. 이제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작의하는 것 때문에. 아무튼 이제 요렇게 육식, 육근이 합해진 내입처. 요것이 외입처, 색성향, 미촉, 법과 함께 할 때 요거를 12연기에서 육입이라고 말을 한 거죠. 육입이라고 말을 했고, 그랬을 때, 결국 육입, 내입처와 외입처가 만났다. 대응을 하면, 이제 눈이라는 내입처가 색이라는 외입처를 감각하면, 거기서, 대상에 대한 알미 생긴다.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식의 태어남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위에도 육식이 있는데 이 밑에서 또 안식부터 의식까지 6가지 육식이 생겨났거든요. 그럼 이 2가지는 어떻게 다르냐라고 할 때 위에 있는 육식은 이미 과거의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마음이 쌓여 있는 거. 이 쌓여 있어서 나야 내가 살아가잖아 라고 말하는 100년짜리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나를 구성하는 6가지 마음이다. 이거는 식의 쌓임이다. 식온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제 이어서 나와 있는 식의 태어난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지금 이 순간 내가 대상을 감각함으로써 새로운 마음이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차이점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놓고 볼 때 이제 이렇게 지금 막 생겨난 마음, 식하고 육외입처하고는 현재를 이루고, 그랬을 때
내입처가 3, 4화합을 한다라고 할 때 이 내입처는 결국 이전의 행위들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쌓여 있는 식들이 이제 감각 주관으로 개입을 한 거기 때문에 내입처는 과거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제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림을 좀 상세히 그리지 않고 요 부분을 이제 계속 설명을 해 나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내입처가 과거로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좀 상세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이제 나머지는 계속 그 6개가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자, 식외생에서 안식부터 의식까지가 생겼고, 그러면은 이제 현재와 과거가 3, 4화합 만나니까 안촉, 이촉, 비촉, 설촉, 신촉, 의촉이라는 촉이 생겼고, 그러면 이 촉에 의해서는 이제 느낌, 수가 생겨나죠. 근데 이게 경전에서 이런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촉까지만 해도 안촉이면은 짝구 삼파싸 해가지고 그냥 눈의 촉이라 눈으로 대상을 보아가지고 마음이 생겨서 3, 4화합하는 촉, 이렇게 이제 안촉 이렇게 나타나는데, 느낌으로 가면은 꼭 눈의 촉에서 생겨난 느낌,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안촉생수라고 말한 것이 안촉에 의해서 생겨난 수, 느낌, 이런 의미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안촉생수부터 의촉생수까지 6개가 또 6개가 이어져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 느낌에 대해서 시기 인식하는 과정, 요거를 우리 교재 109페이지든가요. 거기 보면은 윈야나의 내면 이해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이 있죠. 그 그림에서 이제 설명되는 부분을 여기서는 이제 시계 인식 작용이라고 해서 딱 표현을 해봤고요. 그러면 12연기에서는 느낌이 그대로 그러니까 수가 애로 연결되잖아요. 수가 애로 연결되는 그 사이에 표현되지 않았지만 시계 인식 작용이 그 과정을 구성하고 있고, 그 시계 인식 작용에는 이제 우리가 늘 강조하는 싼냐, 내적 과정이 개입을 하죠. 그러면 요 개입을 하는 데에 상라 과정의 전도된 견해에 토대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면 요 부분은 무명과 행에 해당한다 그랬고, 그랬을 때 탐진치가 일어나가지고 탐진치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싼냐가 개입을 하면 우리 분석경에서 말하기를 두 번째 행은 신행, 어행, 심행이다 이래가지고 심행, 즉 찌따의 형성작용이 있는데 찌따의 형성작용은 수와 상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 그러면 이제 수에 대해서 상의 개입이 있었으니까 찌따가 형성이 되죠. 즉 식의 인식작용이 완성되면 식이 찌따로 상변화한다 하는 부분이 그림으로 나타나 있죠. 이랬을 때 마음의 상태, 즉 윈야나가 상변화한 찌따에 즐기고 환영하고 묶임으로써 일어나는 탐진치가 딱 와서 오염을 시키면 그 오염된 것이 8번 애가 된다 하고 이제 그림을 나타낸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요 애에 대해서는 경전에서는 색성향 미촉 법에 대한 애, 즉 우리 마음이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색은 이제 형상이죠. 형상에 대한 가래를 일으킨다. 소리에 대한 가래를 일으킨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색성향 미촉 법에 대한 가래.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데, 요것이 또 그 성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욕에, 유에, 무유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욕은 이제 역시 까마죠. 외적 대상에 대해서 가래를 일으키는 거. 존재에 대한 가래. 나는 존재할 것이야.
존재의 소멸로 나아가는 길이 참으로 어렵죠. 왜냐하면은 우리 내면에 이 존재로 유지하고 싶은 존재에 대한 가래, 유해가 있기 때문에 무유해, 존재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래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제 그렇게 이제 가래가 정의가 되어 있죠. 이제 이랬을 때 요 가래는 결국 찢다와 탐진치가 함께 있는 건데 요 찢다가 우리가 이제 아까 시작할 때도 말을 했지만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의 원인이 찢다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래라고 하는 찢다의 상태가 행위하잖아요. 이 행위로 나아간 요 상태를 생각상자를 써서 사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사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촉 법에 대해서 행위하는 것. 그죠? 찢다가 행위를 하는데 어떤 행위를 하냐 하면 색에 대한 행위, 성에 대한 행위,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 법에 대한 그러니까 시작부터 그러니까 대상이 됐던 것들에 행위하는 것. 요게 이제 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 색성향 미촉 법에 대한 행위라는 것은 사실은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하면 이 행위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마노 깜마, 즉 의업, 마음으로 행위하는 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몸과 말의 행위로 드러나죠. 그래서 신구의 삼업으로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대상에 대한 행위가 주체적인 나의 입장에서 보면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로 나타나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3대 거기에 이게 찢다가 깨끗하게 행위하는 게 아니라 탐진치에 오염된 것이 가래니까 행위 자체가 탐진치가 부과돼서 오염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 행위는 행위인데 탐진치에 오염된 행위를 뭐라고 해요? 취 이렇게 부르는 거죠. 9번 취. 그런데 이 9번 취라고 이 행위라는 것이 오염된 상태가 어떻게 오염이 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가래라는 것이 욕에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으로 찢다가 오염돼 있으면 행위 또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가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으로 오염된 행위를 한다. 그게 뭐예요? 욕취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 견취, 개금취, 아어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냥 똑같아요. 오염의 상태가 무엇에 오염됐습니까? 라고 하니까 외적 대상에 대한 욕탐으로 오염된 거는 욕취로 빼놓고 나머지를 잘못된 견해에 오염돼서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합니다. 하면은 견취 이렇게 되는 거고요. 개금취 이러면은 잘못된 계율과 금기사항에 오염된 요거는 말간 좀 크게 말하면은 견해하고 이렇게 포함된 개념으로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늘 그 견해와 개금취는 구분해서 말하죠. 아무튼 계율과 금기사항에 대한 그 오염에 의해서 그러니까 찢다가 그것으로 오염된 채 오염된 행위를 한다 하는 것이 취 가운데 개금취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어취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이것이 납니다. 예를 들어 디가니까야 첫 번째 경전 법만경 같은 데서는 62가지로 사람들은 나라는 것을 세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양하게 나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납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즉 나라고 하는 자기 정의에 오염된 채 행위하는 것이 나라는 자기 정의에 오염된 행위 이래가지고 아어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취라는 부분 진짜 빠니도 부부님 지난번에 한번 요거 물으셨었죠. 근데 요 취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취 자체가 행위다, 오염된 행위다라는 부분을 찾아내지 못하고 4가지로 취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떤 좀 개념적인 측면에서
집착, 취착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12연기가 이렇게 잘 해석이 되고 나니까 행위가 오염이 됐는데 오염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 욕취, 견취, 개금취, 아오취라고 하는 이렇게 네 가지로 오염의 상태를 구분해서 말할 수 있고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된 오염된 행위 요것을 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먼저 우리 최근에 아주 강조해서 잘 공부한 거 취는 이제 유로 이어지죠. 유가 뭐였나요? 이게 우리 이제 선배 스님들이 이제 풀어주신 대로 업유, 생유 이래가지고 행위로 본다거나 태어남 이렇게 본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전에 의하면 유라는 것은 탐진치가 있으면 즉 행위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면 그 오염에 의해서 오염의 정도에 따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어딘가에 식이 머문다라고 말하죠. 식이 머무는 요것을 바와 유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면 식이 머물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명색이 출현한다라고 경전이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 식이 머문 상태에서 명색이 출현하니까 요것은 오온을 구성하는 것이다. 오온이 구성되니까 오온의 구성이라는 것은 태어남의 한 가지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온의 나타남으로 정의되는 두 번째 의미의 태어남. 요것은 다시 이건 본래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내가 나야라는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유깁에서부터 쭉 여기까지를 오면 이렇게 만들어진 오치오는 다시 나에 와서 쌓이죠. 나에 와서 쌓인다는 것 때문에 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아트만이 아니고 행위를 조건으로 지속적으로 변해가는 연기하는 마음이다. 연기하는 마음이 100년짜리 몸과 만나서 나를 구성해가는 것이다. 이 부분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림에서 보면 3번 생, 2번 이렇게 11번 생, 다시 2 해가지고 오온의 나타남이 3번 식으로 간다 해서 이제 화살표가 연결이 돼 있죠. 그런가 하면 이 식과 명색의 결합, 즉 몸과 마음으로의 내가 100년에 한 번쯤은 끊어지죠. 즉 죽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의해서 명색이 몸이 기능을 상실하면 이 식은 한시도 명색 없이 즉 몸과 마음이 단 한순간도 떨어져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 식은 새로운 몸, 새로운 명색과 만나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죠. 그게 이제 윤회가 되는 거고 그것이 식으로 보면은 첫 번째 의미, 내생의 태어남 이래 돼서 12번 노사수비고운회로 연결이 되죠. 이런 여기 이제 우리가 그동안 12연기를 참 잘 저는 이 내용이야말로 정말로 해피법당이 개척한 근본경전 니까야의 신세계 요 표현의 핵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12연기가 설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의 문제가 풀렸다라는 것이고 그럴 때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작업을 우리가 한 거죠. 그런 작업들이 이제 요 그림 여섯의 전개를 중심으로 나타낸 12연기에서 이 안입이 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의 이 상관된 관계의 전개를 통해서 다시 12연기를 표현해 보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요 한 장 그림을 좀 더 말씀드리고 이제 가실 분은 가시고 안 가셔도 되시는 분은 더 쉬었다가 말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한 장 그림이 사성제거든요. 근데 이제 사성제는 기본적으로 고집멸도잖아요. 그런데 요 이제 앞으로 5기 법회부터는 요 그림의 틀에 맞춰가지고 수업을 하게 될 건데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 부처님께서는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 라는 고와 고멸, 요 두 가지를 중심에 놓고 고라는 것이 원래 있는 것이냐? 조건 지어진 것입니다. 그 조건 지어진 것은 집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조건이 뭡니까? 가래라고 합니다. 가래는 그냥 자체적으로 있어서 있는 가래가 그냥 괴로움으로 바로 연결되나요? 그러진 않죠. 가래도 무언가의 조건 지어져서 생겨나는 것이고, 그러면 이 가래를 중심에 두고 가래를 전후해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의 12연기가 나타나는 거지요. 그리고 이 12연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아가지고 어디를 딱 맥을 잡아서 끊어냄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할 것이냐 하는 것이 팔정도고 중도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한 거죠. 이제 그런 틀을 고집, 멸도. 근데 그 중에 하여간 이제 멸이라고 하는 것은 고와 고멸 요 측면을 나타내느라고 고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실 또 경전에서는 이게 고집멸도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고요. 정확하게는 고집, 고멸, 고멸도 이렇게 이제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냥 편하게 고집멸도로 표현을 해봤어요. 이래 했을 때 이제 고란 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가지고 옆쪽에 나타내봤고, 집이라는 부분 이제 가래와 12연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고요. 그 다음에 고멸이라는 것은 이렇다 하고 정의와 해탈 열반 나타냈고, 도라는 것은 팔정도고 또한 중도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이제 나타내 봤거든요. 뭐 그간 이제 충분히 공부하신 거니까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그냥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해 놓았다. 그래서 이제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건 이제 5기부터는 이제 요 그림의 틀에서 그 하나씩 단계 지어 가지고 좀 더 이제 그간 여러분들께서 이 공부가 완성되도록 애써 주신 덕분에 잡힌 틀을 가지고 5기부터는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여간 신에 대한 문제, 그 새끼 무새끼에 태어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뭐 큰 비중을 두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동안 준비한 12연기를 안이비 설신의와 색성향 비촉의 6개의 짝의 전개로서 그림으로 나타내 드렸고, 그 다음에 사성제를 고와 고멸 12연기 8정도로서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해서 4기 해피설법회 13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가셔야 되실 분들 이제 일어나시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좀 쉬었다가 이어지는 이야기 좀 더 하겠습니다. 요 그림 괜찮지 않아요? 요 그림 그리기가 좀 어려웠어요. 잘 그렸죠? 그런 것 같아요. 이력이 났어. 그러셔요. 진짜, 그럼 이제, 빠니더 부부님, 또, 경산 부부님 두 분은 이제 우리, 정기법회가 한 번을 했지만, 요게 날짜가 이건 조금 수정될 수 있는데 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뵙는 거로 하고, 어쨌든 그 정기법회를 통해서, 언제까지나, 해피법당 그리고 해피버브들의 중심되는 두 분으로 함께 해주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졸업하시는데? 예. 졸업식도 안 하고. 어제 밥을 샜더니 그냥. 그러셔요. 내일 뵙겠습니다. 예, 들어가셔요. 예, 안녕하세요. 대원부부님이 오늘 누님 생신인데도 불구하고 이래 오셔서, 예, 어이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내일 오시죠? 예, 내일 또 뵐게요. 예, 들어가셔요.